안녕하세요. HSK 강사 윤효정입니다. 이번 2월달 시험도 저와 함께 총평 후기 특강 진행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자체가 저번 시험이랑 굉장히 비슷했어요. 듣기 같은 부분은 오히려 좀 더 쉬웠던 부분도 많고요. 독해는 3부분이 비교적 어려운 문제가 조금씩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난이도 좀 높여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굉장히 어려운 유형에 속하는 유추형 문제 이따가 한번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쓰기 부분도 일부분은 평소보다는 확실히 좀 쉬웠던 편이에요. 이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떠 뒤에 명사만 붙이면은 주어가 만들어진다든지 동사 서술어, 형용사 서술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어려운 그런 어법은 많이 안 나온 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쓰기 이 부분도 좀 난이도가 좀 낮았던 부분이 있었던 게 한 글자 중에서 한 단어 중에서 한 글자만 유추해내서 예쁘게 쓰시면 되는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독해 부분에서 1부분에서 제가 어려웠던 문제, 유추형 문제를 하나 뽑았는데요. 그림에서는 여자가 여기서는 지금 누워있는 모습이지만 앉아서 노트북을 보고 있는 그런 장면의 그림이 나왔고요. 지문 한번 살펴볼게요. 你又在上网 너는 또 인터넷을 하면서 玩游戏 게임을 하고 있는 중이니?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컴퓨터 필요하겠죠. 컴퓨터란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단어를 보면 컴퓨터가 필요하겠구나 역으로 생각해내실 수 있으셔야겠죠. 그 다음 여자 대답 한번 볼게요. 没有 아니야. 我在网上 또 인터넷이라는 표현이 또 한번 나왔어요. 어디 상에서? 인터넷 상에서 买电影票 영화표를 샀어. 我们晚上去看吧 우리 저녁에 가서 보자 라는 표현이 나왔죠. 또 인터넷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유추형 문제 중에서 가장 일부분에서는 어려웠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듣기 4부분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두 가지를 또 뽑아봤는데요. 우선 지문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你好,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묻는 게 可以帮我 나를 도와서 叫辆出租车吗 하는데 예, 택시를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여자의 표현, 没问题 문제 없습니다. 你什么时候需要用车 당신은 언제 차가 필요하십니까? 여기까지는 힌트라고 볼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10分钟以后吧. 10분 이후로 할게요. 그 다음 주위에서 잘 들어야겠죠. 我回房间 내가 방에 돌아가서 把行李 짐을 拿下来 들고 내려올게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여자 마지막으로 대답이 好的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 질문 한번 볼게요. 他们最可能在哪儿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장소를 물어보는 표현이 나왔죠. 우리 방에 돌아가서 짐을 가져온다 라는 표현과 가장 적합한 거 지금 호텔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걸 유추해내실 수가 있으셔야 되겠죠. 빈관이라고 있는 상급 명사가 되겠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여자가 怎么了? 왜 그래? 头疼 머리가 아프니? 그 다음 남자 对 맞아 这两天天冷 요 이틀 동안 어쨌대요? 날씨가 굉장히 추웠대요. 그 다음 有点发烧 약간 뭐한대요? 发烧 열이 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머리 아프니? 맞아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나 라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여자는 말 最近感冒的人 최근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特别多 굉장히 많대요. 吃药了吗? 너 약 먹었니? 해서 남자의 대답 没 아니 我准备 난 준비를 하는 중이야. 무엇을? 下午请假 오후에 오후에 请假에서 去医院看看 휴가를 내서 뭐 한대요? 병원에 가서 좀 볼 생각이래요. 병원 우리 아플 때 많이 가는 거겠죠. 게다가 여기다 아프다는 표현이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머리도 아프고 열도 났고 감기 조심해라 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래서 남자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맞는 대답은 生病了. 生病은 이합동사로 병이 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头疼, 发烧, 感冒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연관돼서 이제 단어를 외워주신다면 이런 거 딱 들었을 때 바로 체크해내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들 외에는요 거의 대부분이 그냥 듣는 대로 답을 체크해낼 수 있는 문제가 대다수였고요. 독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 3부분만 좀 주의해서 저와 함께 푸는 방법을 알아가시면서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독해 1번부터 볼게요. 흐름이 비슷한 문장을 찾아가는 문제였죠.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거 질문들부터 이제 소거를 해나갈게요. 请问 말씀 좀 여쭐게요. 附近有北京银行吗? 부근에 무엇이 있습니까? 북경은행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에 대한 대답 우리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기 이 부근에 북경은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대답은 어느 쪽으로 가세요? 방향에 대한 표현. 혹은 나 모르겠어요 라는 표현까지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에 관련된 단어만 쭉 볼게요. 전부 다 해석은 안 하고 뭐 엄마가 나오고 있고요. 고양이가 나오고 있어요. 상관없겠죠. 두 번째, 시시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은 바로 대답하기엔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 C, 电视, 电视는 TV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북경은행 어디 있습니까? 라는 대답에 电视 TV라는 대답은 올바르지가 않겠죠. 그 다음 D 한번 볼게요. 我早上起床晚了. 起床 무슨 뜻이에요? 잠에서 깨다, 일어나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늦게 일어났다 라는 표현과 북경은행 있습니까? 라는 표현도 적합하지가 않죠. 그래서 마지막 한번 볼게요. 从这儿 이곳으로부터 一直 줄곳해서 어디를 향해서? 왕난, 왕은 무엇을 향해서 라는 전치사로 상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셔야 되죠. 남쪽을 향해서 쭉 가래요. 얼만큼? 200미, 200m를 가주시래요. 你就可以看到了.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앞에 부분 보시면 이곳으로부터 남쪽을 향해서 가세요. 방향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1번에 2가 맞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게요. 才10点一刻, 겨우 10시 15분이야. 그 다음 你就饿了.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다 라는 뜻이죠. 겨우 10시 15분인데 너 벌써 배고파?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먹는 거에 관련된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봤듯이 뭐 고양이 이런 것들 나오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TV도 좀 이상하죠. TV가 낡았다 라는 표현도 전혀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쭉 보니까 니오나에 먹는 거 하나 있네요. 우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我早上起床晚了.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났대요. 只喝了一杯牛奶. 오직 마셨대요. 한 잔에 무엇을? 한 잔에 우유만 마셨어 라는 표현이 나왔죠. 요거에 대한 맞는 표현 당연히 43번과 이어지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볼게요. 你哭了吗? 너 울었니?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眼睛은 눈이란 뜻이죠. 眼睛怎么红红的? 눈이 왜 이렇게 빨개?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눈이 빨간 이유, 운 이유가 보통은 뭘까요? 너무 슬퍼서 혹은 너무 기뻐서 올 가능성이 있겠죠. 요것과 비슷한 표현 있는 거 한번 쭉 볼 텐데요. 우리 쭉 단어를 보면은 요 글자 상급이죠. 형용사로 무슨 뜻? 힘들어하다, 괴로워하다 라는 뜻이 나왔어요. 이 외에는 딱히 연관성이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볼게요. 마마 다수안 엄마가 계획하신대요. 뭘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계획하고 있대요. 把我的小猫 나의 작은 고양이를 送走 보낼 것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我很难过 그래서 나는 아주 슬퍼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주 적합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A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질문에 맞는 그런 답을 고르는 그런 힌트는 없지만 한 번씩 쭉 볼게요. 비슷한 유형의 단어가 있는지. 谢谢 감사합니다. 我每天下午 나는 매일 오후에 都在练习 뭐 하고 있대요?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죠. 맨날 오후에 연습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뭔가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의 표현도 나왔어요. 요거에 맞는 표현 한번 볼게요. 쭉 보니까 줄러는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죠. 뭐 에어컨 나오고 뭐 빤지야 무슨 뜻이에요? 이합동사 VO 형태로 된 이사하다 라는 표현이죠. 요거는 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사하는데 뭐 연습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 거 볼게요. 你篮球打的 너 농구하는데 하는 정도가 어떻대요? 越来越好了 점점 더 잘해진다. 칭찬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칭찬에 대한 대답으로 谢谢 감사합니다 하는 거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답은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42번 마지막으로 맞는지 해석만 해볼게요. 电视也别要了
TV 또한 원하지 말자. 필요 없어. 太旧了. 너무 낡았어.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밑에 거 볼게요. 除了空调, 에어컨을 제외하고 其他东西, 기타 다른 물건들은 搬家的时候, 이사를 갈 때 또 带上吧, 모두 가지고 가자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대답이 컴퓨터도 원하지 말자. 필요 없을 것 같아. 너무 낡았어. 라는 표현으로 아주 적합한 흐름이 비슷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독해 1부분 같은 경우는요. 우선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질문에 대한 답부터 얼른 찾아가지고 그 이외에 비슷한 유형의 단어들, 비슷한 흐름의 단어들이 있는지 체크해 나가시면 훨씬 더 답을 빨리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 볼 텐데 빈칸에 알맞은 단어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선 품사부터 한번 볼게요. 깡차의 상급 시간 명사죠. 명사 중에서도 시간을 표현하는 시간 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간 명사 보통 어디 들어가요? 주어, 앞, 뒤 다 가능하죠. 我刚才我다 가능해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방금 막이라는 뜻. B, 机会 명사로 기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기회, 机会 명사라는 거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자주 오겠죠. 그 다음 C, C는 품사가 두 가지예요. 상급에 많이 나오는 건 보통은 동사로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동사일 때는 차,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돼요. 제가 최근에 수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我们这儿 우리 이곳에 差一双筷子 이런 표현. 무슨 뜻이에요? 부족합니다. 한 쌍의 젓가락이 라는 표현이겠죠. 이런 식으로 동사 나오면 뒤에 목적어도 올 수 있다는 거.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 다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사급에 많이 나오는데 상급에도 가끔씩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我的成绩很差 무슨 뜻이에요? 내 성적이 아주 나쁘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형용사일 땐 나쁘다, 동사일 땐 부족하다, 모자라다. 잘 기억해 두시고 논리는 동사죠. 열심히 하다라는 표현, 努力学习 이런 표현도 많이 쓰죠. 열심히 공부하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지지에는 명사로, 상급 명사로 계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해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51번 一个人可以不聪明 사람은요 똑똑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 다음 볼게요. 딴 그러나 不能 하면 안 된대요. 不는 품사가 뭐예요? 부정부사죠. 부정부사 뒤에는 보통 뭐 나와요? 동사나 형용사 다 올 수가 있죠. 이 중에서 동사, 형용사 딱 요 두 가지밖에 없네요. 둘 중에 하나가 들어올 텐데 한번 볼게요. 한 사람은 똑똑하진 않아도 되지만 부차라고 형용사로서 들어와 버리면 무슨 뜻이 돼요? 나쁘면 안 된다. 뭐 성적이 나쁘다. 뭐 이런 성격이 나쁘다 할 때 보통 많이 쓰는 차 오는 것과 부논리 열심히 안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과 뭐가 더 적합해요? 부논리가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52번 볼게요. 52번에는 제일 앞에 괄호가 나오고 뒤에 뭐 나왔어요? 띠디, 남동생이라는 주어가 시작이 됐어요. 주어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보다 아까 전에 나온 것 중에서 시간 명사, 깡차에 바로 답 넣으실 수가 있겠죠. 방금 띠디 이징 남동생이 이미 跟你说 너에게 말을 했잖아. 对不起了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 그 다음 你就别生气了 너 화내지 마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3번 볼게요. 호면 뒤쪽에 하이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 괄호 나왔고 一个椅子 목적어 나왔어요. 하나의 의자. 괄호에 뭐 들어가야 돼요? 목적어 가질 수 있으려면 동사 나와야겠죠. 아까 전에 우리 논리 제외했으니까 C 하나밖에 안 남았네요. 뒤쪽에 또 부족하대요. 하나의 의자가. 그래서 하는 말 뭐예요? 你再去 너 다시 가래요. 어디를? 방비엔 더 지하오실 옆에 있는 교실에 가서 빤 이거 봐. 하나 옮겨가지고 와 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爷爷告诉过我 告诉는 동사예요. 동사 뒤에 꼬우면 뭐뭐 한 적이 있다였죠.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어. 每年的这个 매년의 이 하나에서 요거는 양사죠. 양사 뒤에 보통 뭐 와요? 명사 와야겠죠. 근데 보니까 명사 전부 다 명사네요. B도 명사, E도 명사. 그 다음 뒤에 거 한번 보고서 의미상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거 볼게요. 这种鸟 이런 종류의 새는 都要飞 날아서 回 되돌아간대요. 남방으로.
이러한 종류의 새는 모두 남쪽으로 되돌아가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지후이는 기회라는 뜻이었고 지지에는 계절이라는 뜻이었어요. 매년 이 기회에, 매년 이 계절에 뭐가 더 맞아요? 새들이 날아가는 건 계절과 상관이 있겠죠. 매년 이 계절에 이 새들은 전부 남방으로 되돌아간다, 되돌아 날아간다 라는 표현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수이라는 비록 뭐뭐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세트 뭐 있어요? 딴과 항상 세트를 이루죠. 비록 我们是同事 우리는 동료이긴 하지만 딴 그러나 下班后 퇴근한 후에 见面 떠라는 표현 힌트가 나왔어요. 떠 뒤에는 보통 명사가 많이 오죠. 해서 명사 하나 남은 거 찌후에 넣어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퇴근한 후에 见面的机会 만날 수 있는 기회가 不多 많지 않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요거 机会가 주어가 되고 얘가 형용사로서 끝나는 이런 간단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그래서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단어 외우실 때 명사 외우려고 노력해 주시면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이건 4급까지 똑같이 이어지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것만 잘 기억해 두시고 4급에 올라가셔도 이런 거 주의하시면서 단어를 외워주신다면 굉장히 빨리 이거 답을 체크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독해 3부분 볼게요. 항상 질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내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체크를 하시면서 답을 찾아가 볼게요. 他们结婚前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라는 표현. 결혼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我和我丈夫 나와 내 남편은요. 是在 언제 1997年的春天 1997년 봄에 结婚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其实 사실은요. 我们在决定结婚前 여기도 전치사 구가 나왔어요. 언제예요? 决定은 결정하다, 结婚은 결혼이라는 뜻이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요거기서부터 주의를 해주세요.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라는 표현 알 수 있으셔야겠죠. 只见过3次面 오직 3번의 만남밖에 못 가져봤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 다음 那时 그때 我也才20岁 나는 몇 살이었대요? 겨우 20살이었대요. 现在我们的孩子 현재 우리의 아이가 都上大学了 이미 대학에 들어갔대요. 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 都在上大学 그들이 재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모두 대학에 다니고 있었나요? 이 표현은 안 나왔죠. 대학에 다니고 있는 건 그들의 아이가 다니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B 볼게요. 已经认识很久 결혼하기 전에 안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표현도 맞지 않겠죠. 아까 보시면은 3번밖에 못 만나봤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닐 거고 그럼 마지막이 답이 되겠네요. 没见过几次面 몇 번 만남을 몇 번밖에 못 가져봤다라는 표현의 답은 C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역시 질문부터 说话人 말하는 사람은 是什么意思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거의 다 읽어봐야 나올 수 있겠죠 답이. 한번 볼게요. 那家饭店家 같은 경우에는 가게를 세는 양사로 상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딱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하나의 식당 我去过很多次 나는 가본 적이 있대요. 여러 번 굉장히 많은 횟수 동안 가본 적이 있고요. 菜单上的菜 메뉴판상의 요리를 几乎 거의 都吃过了 모두 먹어본 적이 있대요. 그 다음 我们换一家吧 우리 환 상급 동사죠. 무슨 뜻이에요? 바꾸다 라는 뜻. 우리 하나의 가게를 바꿔보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A부터 볼게요. 想喝茶 차를 마시고 싶어 한다 라는 표현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고요. 已经饱了 饱 형용사로 무슨 뜻이에요? 배부르다 라는 표현이죠. 이미 배부르다 라는 표현도 없어요. 그 다음 不想去那儿吃 그곳에 가서 먹고 싶지 않아 한다. 이게 제일 맞는 표현이겠죠. 우리 장소 하나 바꾸자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해서 상급 우선 답은 C가 되겠고요. 상급에서 보통은 유치원 문제가 굉장히 적게 나오는데요. 요번에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문장이 짧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의미를 다 이해해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비교적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상급, 4급 계속 이런 유형이 많아질 것 같아요. 계속
제가 여태까지 시험을 쳐온 결과 계속 진짜로도 많아지고 있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예전처럼 숨은 그림 찾기 식으로는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거에 맞는 답 맞는지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쓰기 부분 할 텐데요. 쓰기 부분이 저번에는 좀 비교적 어려웠죠. 저번 달은 좀 비교적 어려웠어요. 근데 이번 달은 기본적인 그런 어순으로 나열만 시키면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선 형용사 수러문, 수러 중에서도 형용사가 나오는 거. 형용사 수러문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서술어 같은 경우에는 뭐 형용사나 동사나 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부조 요거를 갖다가 보통 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중국어로. 부조개가 앞에서 형용사 서술어, 동사 서술어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만 기억하시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自己的라는 표현, 的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체크해 두시고 타, 또이, 타 뭔가 주어 같은 것에 뒤에 개사 구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요거랑 요것만 보면은요 바로 딱 떠오르시는 게 되도록이면 좋아요. 우리 상급 하다 보면 이런 문장 굉장히 많이 나오죠. 对 A 很满意. 만이는 형용사로 만족하다라는 표현이었어요. A에 만족하다. 이런 거 구로 외우신다면 이거 딱 보자마자 답을 캐치해낼 수가 있겠죠. 해서 그 만족하다 나왔고 정지는 명사로 성적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선 요거부터 할게요. 자신의 명사 나왔는데 셋 중에서 명사 이 하나밖에 없죠. 묶어주시고 이 묶은 다음에 또 어디로 향해야 돼요? 또이 전치사구는 또이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묶은 것이 여기로 들어와 주면 답은 나왔겠죠. 타 그는 对自己的成绩 자신의 성적에 대해 很满意 아주 만족스러워한다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형용사 수러문 하나 더 볼게요. 공원리 또 떠가 나왔네요. 명사 붙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공원 안의 무엇 그 다음 르러 형용사로 푸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슈和 草 둘 다 명사네요. 나무와 풀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는 부사로 이미 모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해서 나열을 해본다면 우선은 명사부터 묶어볼게요. 명사 하나밖에 없네요. 둘이 묶어보시고 공원 안에 나무와 풀 그 다음 뭐 나와야 돼요? 부사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형용사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죠. 나무 안에 공원 안에 나무와 풀은 또 셔머셔머러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미 뭐뭐하다 자주 나오죠. 이미 푸르러졌다 라는 형용사까지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샹지아오는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바나나라는 뜻. 칸샹취 진짜 많이 나오죠. 보기에 보아하니 라는 뜻. 부타이는 부사로 무슨 뜻이에요? 별로 뭐뭐 않다라는 표현. 니마이 떠가 나왔네. 명사 붙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네가 산 무엇. 그 다음 신시에는 형용사로 신선하다라는 상급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우선 부사 나왔고요. 그 다음 형용사 바로 뒤를 이어야 될 거예요. 칸샹취 부타이 신시에는 우선 묶어둘게요. 그 다음에 명사들이 있는데 명사는 뭐 목적어 가질 수 없으니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로 다 빼버리시면 되겠죠. 다행히 여기 명사 여기다 붙이세요 라고 또 힌트를 알려줬고요. 얘랑 묶으셔서 주어를 만드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나열해 볼게요. 你买的香蕉 네가 산 무엇 바나나가 看上去 보기에 不太 별로 신선해 보이지 않아 不太新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동사수라문 한번 볼 텐데요. 아까와 다르게 동사서술어가 나오면 목적어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동사서술어 역시 형사서술어랑 똑같이 부조개가 앞에서 꾸며줄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워 뒤에 부정부사 아니다 라는 뜻의 뿌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워가 s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겠죠. 그 다음 이스는 명사로 의미, 뜻이라는 표현이 되겠고 민바이는 동사로 이해하다. 这句话的 뒤에 명사 붙을 수도 있겠구나. 이 한 문장 말의 무엇을 해서 명사 묶어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어떻게 돼야 돼요? 주어, 부사 나오고 그 다음 동사 나오고 쭉 이어서 얘가 목적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我不明白 나는 이해를 못해 这句话的意思 이 한 문장의 말의 의미를 난 모르겠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볼게요. 참자 회의는 무슨 뜻이에요? 참여하다, 회의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또 뒤에는 우리 아까 전처럼 명사 붙을 수도 있겠구나 우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 보면 2만多人 무슨 뜻이에요? 명사로 1만이 넘는 사람이란 표현이 나왔고요. 여우는 동사죠. 있다. 이공은 부사로 전부 다 합해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선 여기 명사 붙는다면 얘 묶어볼게요. 참자 회의, 2만 多人 회의에 참여한 1만이 넘는 사람 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 부사 나오고 이공 전부 다 합해서 요 있습니다. 이런 목적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큼 있는 건지. 이공 나왔다는 것 자체도 전부 다 합해서 얼마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나한테 해줘야겠죠. 뒤에 뭔가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된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해서 떠의 역할, 두 번째 역할 또 뭐예요? 명사화 시켜준다는 거. 해서 요거 다 묶어서 명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열을 하는데 명사가 두 개 있죠.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만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전부 다 있습니다 라는 표현, 수에 대한 답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가 목적어가 될 거고 그러면 하나 남은 요거는 주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나열해 볼게요. 참자 회의에 참여한 것은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이공 전부 다 합해서 요 있습니다. 2만 多人 1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쓰기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성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은 그대로 대입해서 할 수 있는 이번에 좀 비교적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래도 기본 문장 구성하시면서 몰랐던 부분 있으시면 그 부분은 꼭 채워서 외워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쓰기제 2부분 한번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갖다가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앞에서부터 不好意思 죄송합니다. 我忘带钱了 이거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忘带 A了 형태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를? A를 깜빡 잊고 안 가져오다 라는 표현이죠. 돈을 깜빡 잊고 안 가져왔습니다. 你能借我 借는 이중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나한테 빌려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이 말 돈이 아까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국 화폐 단위 요화자가 들어가줘야겠죠. 100화이 빌려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끝이 나는 문장이 되겠고요. 77번 볼게요. 니가 주어가 되겠고 这么想学 뒤에 동사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조동사로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랑 조동사 사이에 오는 거 부사일 가능성이 많겠죠. 这么라고 불리는 부사 이렇게나 강조의 표현이죠. 어떻게 써야 돼요? 또 이렇게나 배우고 싶어 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这么이렇게나 라는 뜻의 부사라는 거. 想学骑自行车 骑自行车 무슨 뜻이야? 자전거를 타다 라는 뜻. 또 이렇게나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우고 싶으면 那我教你吧 그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알려줄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8번 볼게요. 我儿子 뒤에 보시면 이제 부사 나오고 그 다음에 喜欢 동사 나오고 목적어까지 나왔어요. 그렇다면 앞에 뭐가 나올까요? 주어가 돼야겠죠. 주어가 되려면 명사가 될 거예요. 내 무엇? 我儿子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내 아들, 儿子不喜欢学习历史 역사 공부하는 걸 싫어한대요. 그 다음 他喜欢数学 그는 뭘 좋아한대요? 수학을 좋아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79번 我不小心 내가 조심하지 못하고 그 다음 동사 나왔어요. 放 놓다 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放多了水 물을 좀 많이 넣었대요. 그 다음 米饭没做好 메이도 부정부사죠. 그 다음에 앞에는 그러면 주어 나와야겠죠. 명사로 이루어진 米饭이라고 불리는 거. 쌀밥 뜻하겠죠. 米饭没做好 그래서 밥을 갖다가 잘 못했어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80번 太阳出来了 태양이 나왔대요. 떴대요. 不用带 不用 뭐 할 필요가 없대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带 위산, 따이는 동사로 휴대하다, 지니다 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동사에 맞는 목적어, 명사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위산, 무엇이에요? 우산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비라는 뜻의 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용 따위 위살러 우산 휴대할 필요 없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쓰기 이 부분도 아까 흐름이 비슷해요. 뭐 독해 이 부분도 그렇고 3부분도 그렇고 쓰기 1부분도 그렇고 2부분도 그렇고 전부 다 단어도 외우시되 단어의 품사 얘가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자주 눈으로 익혀주신다면 이런 것도 힌트가 조금씩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단어 딱 이 발음만 보시고 떠올리려고 하면은 되게 오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어는 뭔가 발음은 비슷하고 음도 비슷한데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글자들이 계속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주의해 주셔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것도 훨씬 수월하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번 총평특강 하면서 좀 느끼셨을 텐데 독해 3부분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서 우리 단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꼭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차이용 칼리지 최은정 사단에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두 분의 선생님이 시험에 응시하고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강남 고사장 차이용 칼리지는요 대교 소속인데요. 대교에서는 기업으로 최초로 중국 한방과 협력해서 시험 시행권을 따오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가뜩이나 이제 시험 보느라고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낯선 장소에 가서 낯선 그런 사람들과 시험을 치르다 보면 많이 더 긴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이용 칼리지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응시하면 훨씬 더 남들보다 편한 공간에서 익숙한 친구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요거 외에도 전국 30여 개의 고사장을 요 시험센터 HSK 시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이메일 주소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총평 후기 특강 끝이 났는데요. 요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뭐 3급은 항상 그래왔지만 약간 문제은행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급 같은 경우에는 단어 많이 외워주시고 구문 같은 거 뭐 아까 전에 나왔던 뚜이, 에이, 헌, 많이 이런 것들 많이 외워주시고 문장 구성부터 살짝 익히신 다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3급은 좋은 성적 얻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신 분들은요, 이제 4급 올라가시면서 단어 외우실 때 품사도 같이 외워주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더 이제 4급도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못 보신 분들도 요번에 제가 이제 알려드렸던 팁 같은 거 잘 기억해 두신 다음에 조금만 더 이제 채워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전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